자, 그러면 또 오늘의 5번째 이야기를 진행을 하고, 5번째 이야기는 무서운 이야기가 되겠고요. 어떤 노래를 부르는 가수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의 5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법 인기 있는 가수인 소연은 서울에 있는 한 체육관에서 콘서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콘서트를 하는 도중 유독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흰색 양복을 입은 사람이었는데요. 수천 명의 관중 속에서도 유독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그는 콘서트 내내 앞자리 쪽에 위치해서 소연을 노려봤어요. 적어도 소연이 느끼기에는 노려보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콘서트를 마치고 대기실로 돌아온 소연은 매니저에게 그 남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매니저는 사실 이 체육관에 콘서트만 하면 나타나는 귀신이 있는데 그 귀신이 흰색 옷을 입은 남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나타나면 흰색 옷에 흰색 양복을 입은 귀신이 나타나면 그 가수가 승승장구한다면서 오히려 무섭다고 하는 소연한테 좋은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연은 깨름칙했지만 어찌됐든 승승장구한다는 말에 위안을 삼았죠. 그리고 얼마 후 소연은 외국 공연을 위해 비행기를 타게 됐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 옆자리에 그 백색 양복의 남자가 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놀란 표정의 소연에게 그 백색 양복의 남자는 유독 붉은 입으로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들어보니 네 노래가 좋더구나. 나는 계속 너와 동행할 것이다. 부귀영화는 내가 보장하지. 하지만 이제부터 너는 나의 것이다. 이렇게 소름 끼치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소연은 그 자리에서 바로 기절했다가 깨어났고요. 어찌됐든 그 일이 있은 후부터 그녀는 더욱 인기가 높아져서 정상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정신은 시들어갔고 늘 그 흰색 양복의 남자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죽고 싶을 정도로 말이죠. 오늘의 5번째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다음 이야기 또 하나 하고, 오늘의 6번째 이야기는 기묘한 이야기가 되겠고요. 자, 오늘의 6번째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 탐험가 영석은 밀림 지역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작은 촌락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촌락 주민들의 도움으로 정신을 차린 영석은 기력이 어느 정도 돌아오자 다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준비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마을의 촌장이 영석을 붙잡고 자신이 좋은 곳으로 보내줄 테니까 여기에 조금 더 머무르라고 합니다. 영석은 아무래도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그냥 마을을 벗어나려고 했는데 그만 그 촌장한테 잡히고 말았죠. 결국은 그래서 그들이 그 마을 주민들이 하는 알 수 없는 주술 행위를 그들한테 붙잡혀서 그대로 받고 있었습니다. 영석은 묶여 있었고요. 그리고 그 촌장과 마을 사람들은 영석에게 이상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꽃가루 같은 걸 뿌리고 뭐 이런 식이었어요. 네,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아무튼 영석이 이러다 여기서 나 죽겠다 이렇게 중얼거리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내려와서 영석에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대로 화려한 옷을 입긴 했지만 굉장히 인상이 무서웠어요. 키도 굉장히 컸고요. 그들이 영석에게 말하기를 이제야 찾았구나. 불쌍한 영혼. 이 부족들 덕분에 네가 이제 하늘로 갈 수 있게 되었다. 영석은 당황했죠. 이게 무슨 말이야? 하늘로 가게 된다니 내가.
그래서 되물었더니 하늘에서 내려온 그 키 큰 분들이 영석한테 너는 이미 죽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었던 겁니다. 알고 보니 그들은 저승사자였던 거죠. 그리고 영석은 결국에는 자신이 죽은 사람임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촌락민들의 그 주술은 영석이 죽은 사람인 걸 아는데 헤매는 영혼인 걸 파악하고 그를 하늘로 고이 보내는 의식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석은 촌장과 마을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할 새도 없이 하늘로 저승사자들을 따라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 촌장과 마을 주민들이 아니었다면 영석은 아직도 영혼 상태로 밀림 여기저기를 헤매고 다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6번째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7번째 이야기인데요. 오늘의 7번째 이야기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7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규석은 친구와 여행 중에 우연히 버려진 절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절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에서 찾아보니까 그 절에 올라갈 때는 계단이 아닌 뒤쪽 산길로 올라가라는 말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계단이 저주 내린 계단이라고 사람들이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친구와 버려진 절로 올라가는 계단에 올라선 규석은 왠지 찜찜했어요. 왜냐하면 5번째 계단과 10번째 계단에 빨간 글씨로 죽을 사자가 쓰여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규석이 그거를 보고 친구 준석한테 말을 했더니 친구 준석은 떡하니 5번째 계단에 올라가 셀카를 찍는 겁니다. 그것을 보니 규석도 에이, 그럼 뭐 미신에 내가 흔들릴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에 마음이 풀어져서 일부러 자신은 10번째 계단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일 정도 지났을 무렵에 예상치 못하게도 그때 같이 여행을 갔던 준석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규석은 우연히 자신이 셀카를 찍었던 그 계단에 쓰러져 죽어있는 준석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던 거죠. 너무나도 큰 공포를 느낀 규석은 전전긍긍하면서도 살아날 궁리를 했습니다. 5번째 계단이어서 5일 만에 죽었다면 나는 열흘 만에 죽을 수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그 죽을 사자를 지으면 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규석은 밤에 인부까지 데리고 그 계단으로 가서 10번째 계단에 새겨진 죽을 사자를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이러면 괜찮겠지? 하지만 그는 10번째 되는 날 갑자기 거리를 걷다가 난데없는 벼락을 맞고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억지로 지었던 10번째 계단에 죽을 사자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붉게 계단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7번째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또 마지막 이야기는 무서운 이야기 되겠고요. 호기심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형철은 최근에 새로 폰을 사고 번호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모르는 전화로 문자가 오는 거예요. 그 문자 내용이 이런 겁니다. 다시 만나고 싶다고, 사랑한다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형철은 문자로 모르는 그분한테 전화번호가 바뀌었다고 했으나 그걸 상관 안 하고 계속 번호가 오는 겁니다. 문자가.
그래서 형철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요것을 스팸으로 돌려놓으면 될 텐데 왠지 스팸으로 돌려놓기가 싫은 느낌도 있는 거예요. 궁금하기도 하고 호기심도 생기기도 하고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가? 그런데 상대방은 보니까 여성인 것 같았고요. 그리고 원래 전화번호의 주인이 자신한테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을 거절하려고 그런 행동을 한다고 굳게 믿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형철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그녀는 그 상대방은 자신의 사진까지 형철한테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형철이 그 사진을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분이신 거예요. 오, 예쁘다. 누가 이런 사람을 거부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너무너무 아름답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이분을 실물로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결국 너무 가게 된 거죠. 그래서 형철은 엉뚱하게도 자신과는 상관없는 그녀가 직접 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키우고 있었던 거죠. 그 와중에도 그녀는 계속 사진을 보내왔고요. 결국 형철은 알지도 못하는 그녀를 좋아하게 돼서 그녀의 얼굴이라도 직접 몰래 보고 싶어서 약속을 잡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기뻐하면서 오늘 밤 12시에 동남공원에서 만나요. 이런 식의 문자를 보내왔죠. 그래서 형철은 그 여자가 말한 약속 장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형철이 나타나도 그녀는 그를 못 알아볼 것이라는 계산이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녀를 몇 번 보고 싶은 그런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밤늦게 그 약속 장소에 가서 가로등 아래에 있는 그녀를 보았죠. 역시 예쁘구나. 실물이 너무너무 더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형철은 그 공원 가로등 아래 벤치에 앉은 그녀의 모습을 계속 넋놓고 바라보며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기를 몇 번. 그녀가 갑자기 형철을 보며 배시시 웃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뒤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아저씨들, 한 명 걸려들었어요. 그녀의 외침과 동시에 거친 인상의 남자 둘이 나타났고 바로 형철에게 다가와 형철을 제압하고 근처에 있는 주차장에 데려가 미리 준비해 두었던 승합차에 형철을 태웠습니다. 저한테 왜 이러세요? 형철이 반항했지만 돌아오는 건 주먹뿐이었죠. 형철은 곧 제압당하고 얼굴에 검은 비닐봉지를 뒤집어 쓴 채 어디론가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너는 없는 사람이다. 열심히 섬에 가서 일만 하면 된다. 오케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형철은 결국 머나먼 섬으로 끌려가 오늘도 그곳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탈출을 꿈꾸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상대 여자는 문자를 잘못 보내온 게 아니었다는 것을 형철이 깨닫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다 끝났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라이브 하는 시간 내내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했고요. 오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고요. 지금까지 소년한 책방의 메인 작가 배 작가였습니다.